안녕하세요. 김성립입니다. 제가 지난 강좌에서 네이버 날씨에서 서울 지역 날씨를 가져와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보여주는 그런 예제를 하나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단일 데이터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제였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네이버 영화 페이지에서 개봉 예정 영화에 보면 이제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이 영화 목록을 가져와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보여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목록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같이 목록으로 만들어야 돼서 제가 리스트 박스를 하나 이용할 거고요. 위쪽은 똑같이 이제 에디트 컨트롤로 그 소스 가져오기를 하고 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상영 예정작 보기 누르면 이제 이 내용이 리스트 박스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기능은 제외했고요. 텍스트만 가져와서 보여주도록 했는데 나중에 좀 더 배우시면 저 그림도 가져와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동작하는 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화 페이지 소스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면 지금 네이버 영화에 있는 여기 내용 개봉 예정 영화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텍스트로 HTML 텍스트로 가져왔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상영 예정작 보기 누르면 이제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2세 관람가고요. 뭐 불의 검 외전 예 이렇게 나오고 뭐 판타지 장르가 나오고 그때 감독이 이제 세 명이네요. 그래서 세 명이 나오고 연기자는 한 명이네요. 하고 이제 이건 좋아요, 뭐 기대주 좋아요 아니면 글쎄요에 관련된 카운트라든가 70분 그죠? 70분이고 언제 개봉한다 뭐 이런 정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쭉 다 가져왔어요.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와서 처리하도록 했고요. 여기 있는 정보는 다 텍스트로 지금 제가 색깔을 다 다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안 좋죠. 그래서 뭐 색깔 갖고 뭘 하는 싫은 분들도 있던데 제가 지금 색을 다르게 한 이유는 저 색을 완전히 그러니까 텍스트가 다 분리되었다는 뜻을 표시하려고 좀 색깔을 다르게 한 겁니다. 즉, 저 텍스트 하나하나를 다 분리해 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저 하나하나의 텍스트를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분리됐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 다르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같다는 뜻은 그건 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스를 한번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기존까지는 제가 이제 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소스를 쭉 내려가면서 제가 만든 소스를 그냥 소개하는 형태로 이번 강좌에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한 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구조체를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 구조체는 이제 리스트 박스에 추가할 거라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제 어, 리스트 박스의 자료 구조 확장이라는 그런 강좌가 있거든요. 그 강좌를 제 블로그에 보시면 있을 텐데 그 강좌를 잘 보셔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리스트 박스 자료 구조 확장도 사용하고 있고 오너 드로우 리스트 기술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거기 데이터는 더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만 쓰겠다고 분리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만약에 거기 있는 다른 데이터를 더 쓰고 싶으면 더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분리하면서 저는 이제 길이까지 같이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리스트 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한 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출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쪽 그 영화 특성상 뭐 감독도 여러 명이거나 연기자가 여러 명이면 이게 길이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를 출력할 위치를 잡기가 좀 애매해서 문자의 길이를 다 얻어와서 같이 가지고 있다가 이 문자의 길이를 기준으로 다음 데이터가 출력할 위치를 계산하도록 제가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한 폰트가 약 영문 기준으로 6픽셀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저 길이에다 곱하기 6을 하면 다음 데이터를 출력할 위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길이를 계산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다 배열로 썼는데 사실은 제대로 만들려면 이제 배열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동적 메모리 할당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예제니까 그리고 편하게 코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다 배열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구조체 자체가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사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차피 다 동적 힙에 다 저장됩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돼서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는 구조체 전체를 하나의 영어 정보, 한 개의 영어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드 HTML 텍스트는 기존 거랑 동일합니다. 그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잠깐 줄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미 없는 문자를 제거하는 것도 제가 그 날씨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또 이제 템 문자하고 줄바꿈 문자 나오는 거 분석할 때는 의미 없기 때문에 다 빼고 분석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닫아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데이터 from 웹페이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웹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잖아요. 여기 이제 바뀐 게 이름 무비 스캐너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무비 사이트가 그 무비 네이버닷컴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가 무비 네이버닷컴이고요. 뒤에가 여기 보시면 무비 러닝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URL입니다. 그래서 요 정보 요 정도 나누어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 들어갔고 여기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예정작 보여주는 URL 가져와서 동적 메모리 할당해 가지고 리퀘스트 보내고 그 다 읽어오죠. 그죠? 다 읽어왔는데 이 읽어온 텍스트가 UTF-8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입하기 전에 일단 UTF-8 형식으로 가져온 그 텍스트를 해서 이제 템 문자하고 계획 문자부터 먼저 없애고 그 문자 UTF 문자를 ASCII로 바꿔서 변경하죠. 그죠? 변경한 다음에 그걸 제가 이제 1000번 에디트 박스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사용할 때 사용한 ASCII 변환을 사용한 메모리 해제하고 UTF-8 메모리도 해제하고. 그러니까 이 UTF-8에는 실제로 그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실제 UTF-8 형식의 문자열이 저장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ASCII HTML, STR에는 그 UTF를 ASCII로 바꿔서 저장한 그 문자열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메모리 할당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할당하는 코드는 여기 없지만 해제하는 코드는 제가 개발자가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웹페이지 소스 가져오는 루틴은 기존 거는 거의 같죠. 그렇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세 개 함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를 게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걸 한번 볼까요? 일단 리스트 박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에디트 컨트롤 아래쪽에다가 제가 리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리스트 박스를 만들었고 리스트 박스는 폭을 좀 세 줄로 표시하기 위해서 리스트 박스 하나 항목의 높이를 53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영어 항목 한 개에다가 세 줄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더 적게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출연진이 한 줄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감독이 한 줄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로따로 합칠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세 줄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두 개가 되고요. 영화 페이지 소스 가져오는 버튼이랑 상영 예정작 보기 버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와 똑같이 기존 건 이렇게 안 했나요? 이 커맨드 유저 메시지를 썼는데 이 on 커맨드는 이 버튼들 눌렀을 때 처리하기 위한 함수고요. 디스트로이 무비 데이터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그죠? 제가 이거는 채팅 예제 제가 소개할 때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뭐죠? 소켓 이용해서 채팅하는 예제 있죠? 거기 보면 요 설명 나오죠. 어, 뭐죠? 리스트 박스에 이제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해서 데이터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그 추가된 데이터를 나중에 다 해제해 줘야 되죠. 왜냐면 리스트 박스는 그 문자열 기본 문자열 추가된 건 제거해 주지만 추가로 동적 할당해서 저장된 메모리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제가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 함수를 호출해서 해제를 다 하려고 지금 이렇게 커맨드 유저 메시지라는 걸 썼고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다 내가 제거하고 싶은 함수를 넣어주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니까 제가 이 함수에서 제거하는 코드를 썼고요. 마지막 인자는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디스트로이 그 무비 데이터 이 함수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었죠? 1001번이 아까 그 리스트 박스이거든요. 리스트 박스 주소를 얻어와서요. 리스트 박스 개수를 구한 다음에 반복을 그 리스트 박스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각 항목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그죠? 영화 정보를 제가 메모리로 할당해 동적 메모리 할당해서 리스트 박스에 각 항목에 다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다 얻어와서 각각의 주소를 다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 항목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각 항목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그 주소 있죠. 동적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다 가져와서 하나씩 일일이 다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리셋 컨텐트에서 리스트 박스에 추가된 항목을 전체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문자열은 리스트 박스가 제거해 주니까 제가 따로 딜리트 스트링 같은 함수를 안 썼고요. 그 딜리트 스트링 안 하고 리셋 컨텐트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우기 전에 어, 각 항목에 저장된 이제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다 지우는 코드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리스트 박스가 에 추가된 동적 할당된 메모리들을 한 번에 다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 항목 전체를 지우고 싶으면 이제 그냥 리셋 컨텐트만 하면 안 되고 디스트로이 무비 데이터 이 함수를 호출해서 각 항목에 추가되어 있는 것도 저장 삭제하고 동적 메모리도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해제하는 코드는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박스 그리는 거는 이렇게 요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마지막 인자가 널로 되어 있으면 기본 문자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리스트 박스가 출력되고요. 여기다 인자를 주시면 요 함수가 리스트 박스 한 개 항목 있죠. 한 개 항목을 그릴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영화 한 개마다 이 함수가 한 번씩 호출되기 때문에 호출되었을 때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별다른 작업은 없고요. 뭐 선택 사각형 같은 것들 표시해주고 글꼴 바꾼 다음에 제가 이런 정보들을 쭉 출력하는 거죠. 세 줄에 걸쳐서 관람 기준, 영화 제목, 뭐 상영 시간, 좋아요, 글쎄요, 영화 장르, 감독, 출연진 이렇게 해서 출력하도록 했고 색깔은 다 이렇게 부여를 했으니까 필요 없으면 다 바꾸시거나 합주시거나 좌표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길이 쓰는 것들 여기 나오죠. 그 길이 구해서 앞에 장르 뒤에다가 지금 감독을 출력하는데 장르 길이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장르 길이에다가 곱하기 6을 해서 실제 길이 곱하기 6을 해서 그 장르가 출력된 그 뒤쪽에 감독을 출력하려고 제가 이런 랭스를 다 구해놨고요. 나중에 뭐 카피하거나 검색하거나 할 때도 문자 길이를 알면 아무래도 검색에 더 유리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그 길이 사용하는 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구조체의 길이까지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이를 알면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다른 강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문자열 기반의 어떤 관리보다는 스트림 그죠? 길이까지 알고 있는 그 형태로 자료를 관리해야지 STL 붙은 함수가 아닌 메모리 MEM으로 시작한 함수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그 길이 쓰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구조체를 구성했고 실제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걸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 색깔 다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이렇게 하시면 그냥 한 번에 다 출력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색깔을 같이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 이거 뒤에 장르 뒤에 그냥 이거 퍼센테이지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한 색깔로 전부 다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나눠져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색깔 다르게 주려고 이렇게 제가 이런 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도 알아두면 나중에 디스플레이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실습해 보면 좋을 거라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색깔 다양하게 줘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온 커맨드에서는 딴 거 없죠. 이 버튼 두 개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데 1010번 그러니까 소스 가져오기 누르면 소스 가져오는 그 로드 데이터 웹페이지 기존에 쓰던 거 있죠. 그걸 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1011번 누르면 그 에디트 컨트롤에서 HTML 가져와서 무비 이렇게 구성하는 영화 목록 구성하는 함수를 제가 construct movie list라고 만들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해서 작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제가 설명했던 날씨에 설명했던 거나 아니면 뭐 HTML 가져오는 기본 소스에서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construct movie list 이쪽 함수가 호출되는 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요. 바로 위에 있네요. 그죠? 여기에 오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트 박스를 사용자가 이 버튼을 두 번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영화 목록이 있었다면 리스트 박스에 아까 디스트로이 무비 데이터가 영화 목록 그 리스트 목록을 다 지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워지는 함수 호출해서 리스트 박스에 들어있는 모든 그 내용을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박스가 에디트 컨트롤 주소를 얻어와서 그죠? 이것도 그 날씨 할 때 설명했던 거죠. 에디트 컨트롤 주소 얻어와서 에디트 컨트롤에 저장된 문자의 길이를 얻고 그 길이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할당에 성공했으면 그 리스트 박스 에디트 컨트롤에서 이 할당된 메모리에다가 에디트 컨트롤에 그 입력되어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있죠. 그걸 전부 다 복사해 오는 거죠.
복사해놓은 루틴이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에 문자열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영화 목록 분석하는 루틴을 이제 저희들이 돌리면 되는 거죠. 해제하는 루틴을 바로 요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화 목록이 나오는 시작 위치를 제가 그 소스 보기로 보니까요. 요 디바이드 div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죠. 여기에 원래 영화 앞에 그 썸네일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키워드가 그 영화 시작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나머지 영화들을 다 제외시키고 나머지 외의 정보들을 제외시키고 영화 목록 나오는 위치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은 거고 그다음에 영화가 끝나는 것 기준이 요 문구가 나오면 영화 목록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 보면 다른 정보들도 썸네일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다른 정보가 많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 단위 분석으로는 분석이 힘들어서 일단 어떻게 했냐면 시작 그 HTML 시작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그냥 끊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목록이 나오는 개봉 연장 여기 시작 위치가 아까 그 div 클래스로 되어 있는 그 썸네일 되어 있는 그게 여기 시작 위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 부분 나오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나오는 여기 사이가 끝나는 게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봤던 이 검색어 순위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이제 시작 위치를 찾고요. 이게 끝나는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문을 영화가 지금 같은 영화 한 편을 얻는 루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전체 목록을 얻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영화 전체 목록을 얻기 위해서 한 편씩 한 편씩 얻는 add movie info라는 이 함수가 한 개씩 얻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while문을 돌면서 반복해서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실제로 영화 목록만큼 이 함수가 호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목록을 뒤질 때 리미트 포스를 구해놨으니까 이걸 보다 크지 않도록 반복을 하면서 영화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검색하는 거죠. 하나 찾고 나서 다음 영화를 찾을 때는 다시 요 문구 있죠. 이 문구를 다시 검색해서 그 다음 영화를 찾고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 Y문을 돌면서 한 편씩 한 편씩 영화 정보를 얻어와서 그 정보를 다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는 형태로 지금 제가 코드를 구성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dd movie info라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add movie info 코드가 좀 길죠. 이 함수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영화 한 편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movie 데이터 아까 위에 만들었던 그 구조체를 기준으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그냥 반환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막그 검색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HTML이 완전히 딱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형 그 관람 기준 등급 있잖아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없으면 태그가 막 달라지면서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전체 메모리 할당된 이 그 전체 메모리 한 영화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할당한 이 메모리를 전체적으로 0으로 초기화하는 그죠? 바이트 단위로 0으로 초기화하는 함수를 돌려서 깨끗하게 초기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 박스에 영화 목록이 저장될 리스트 박스의 주소를 얻어와서 p 무비 리스트에다 일단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항목들 영화의 각 항목들의 기준 시작이 이 스팬 클래스 요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 정보들을 제가 찾을 때 이 기준으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 주소를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기존에 그 날씨 할 때는 제가 함수 하나만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영화는 좀 형태가 다양해서 그걸로 하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따로 관리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요 플러스 13 같은 것들 쓰는데 사실 요걸로 검색했으면 요 문구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문구만큼 지나가서 그 뒤에부터 검색을 하려고 이렇게 플러스 13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검색을 다 하고 나면 다 뒤에 플러스 10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전 검색한 단어는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제가 했고요. 사실 이걸 안 하고 해도 처음부터 검색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만큼 비효율적이잖아요. 더하기 11이 돼 있으면 11을 더하기를 안 했으면 그 11개만큼 문자를 더 비교를 할 테니까 그거 안 하려고 각 쓰는 함수마다 제가 다 이렇게 플러스를 해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문구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문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뭐 ICO 레이팅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제 관람 기준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뒤에 요게 나오면 관람 기준 정보죠. 그래서 관람 기준 정보이면 제가 이런 함수들을 호출해서 복사를 하고요. 이 관람 기준 정보 뒤에 영화 제목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두 개를 같이 지금 제가 처리하도록 했고요. 만약 그래서 관람 기준 정보가 없으면 영화 제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을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와일문 맨 밑에 보시면 요렇게 그 영화 그 이름을 못 찾았으면 제가 다시 요걸 통해서 찾으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정보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오게 되면 요 이름 요걸로 다시 재검색을 해서 요 주어진 시작 위치에서 재검색을 해서 영화 제목만 다시 얻는 루틴을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그 카피 스트링 웹 데이터는 이 함수는 위에 보시면 별거 없어요. 제가 세 가지 함수로 나눠놨고요. 이 카피 스트링 웹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요 문구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생긴 문구부터 시작해서 요거 나올 때까지, 그죠? 요 문자가 나올 때까지 문자를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공백도 그대로 가지면서 복사해요. 그래서 사실 특성이 다 달라서 하나의 함수로 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if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중복이 있더라도 함수를 다 개별적으로 특징에 맞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그 관람 기준 등급이랑 영화 제목 얻어올 때 사용한 함수로 쓰려고 제가 만든 거고요. 얘의 특징 자체가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거 나올 때까지 공백도 다 포함해서 복사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함수를 이용해서 영화 제목이랑 그죠? 영화 제목이랑 관람 등급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클래스 스팸 클래스하고 넣음이 나오면 얘가 예매율이에요. 예매율인데 제가 예매율은 거기 보니까 이게 상영 예정작이라서 예매가 있는 게 더 적더라고요. 거의 다 그냥 앞으로 나올 영화니까 그 예매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 않기로 생각해가지고 이 코드는 따로 제가 여기 작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추가해서 더 코드를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외를 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추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팸 클래스 다음에 ICO 원트가 나오면 기대 주스라고 해서 좋아요하고 글쎄요. 얘들은 글쎄로 여러 코멘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를 체크하는 루틴들이 돌고요. 이, 이 좋아요하고 기대 주스에서 보면 그 실제 카운트는 expcnt라고 되어 있는 그 값 뒤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뒤에서 이거 같은 좋아요 카운트를 얻어오고요. 그다음 다시 expcnt 나오고 그 뒤에 글쎄요 카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얻도록 해놓고 그 뒤에 기대 주스에도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쭉 넘어가려고 제가 25를 더했습니다. 안 더해도 되는데 그만큼 뭐 쓸데없는 작업할 필요 없으니까 25개의 문자는 확실히 필요 없는 문자라서 제가 그냥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 그 ICO 원트 이거 나오면 이제 문자열 그 좋아요와 뭐 글쎄요에 관련된 그 값들이 다 기록이 되고요. 여기 쓴 것도 보면 이것도 같은 요함수 썼네요. 그냥 copy string from web data 요거 다 같이 썼고요. 이 밑에는 다른 애들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관람 기준 등급하고 영화 제목, 그다음에 좋아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요 함수를 써서 작업을 했네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나오는 것들 장르라든가 상영 시간, 개봉 일자, 그죠? 그다음에 감독, 출연진 이런 정보들은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 한 번에 그 태그로 찾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준 태그는 뭐냐면 어, 이 스팸 클래스로 찾고요. 그다음에 링크 텍스트가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감독이 한 명이 아니고 연기자가 한 명도 아니고 장르도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에 여러 명의 감독에 여러 명의 연기자가 나올 수 있어서 이 태그로 작업하기가 사실 힘들고요. 여기에 또 와일문 돌리기도 또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따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함수를 따로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링크가 요게 나왔는데 요거 앞에 이제 문자를 이거 보면 마이너스 36 돼 있죠. 항상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요 링크 텍스트 앞에 요런 문구들이 들었어요. 개요, 감독, 출연진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요거 나오고 요 문구를 우리가 찾은 다음에 그 다시 앞쪽으로 가서요. 앞쪽으로 가서 개요면 이건 장르와 그러니까 상영 시간, 개봉 일자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앞쪽으로 갔더니 감독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감독 목록이다. 출연진이 들어있으면 출연진 목록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앞쪽으로 돌아가서 문자를 비교하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고요. 만약에 개요다라고 하면 이제 상영
그 장르 정보들, 장르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장르 정보를 얻어오는 게 이제 이게 링크 텍스트만 따로 처리하도록 제가 만든 게 copy link text from web data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장르 정보를 가져오게 해놨고요. 장르 정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상영 시간하고 개봉 일자가 있어서 이게 이제 나머지 기타 상영 시간과 개봉 일자 얻어오는 함수 제가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하나밖에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면 똑같이 이 함수에서 감독 정보 가져오고 출연진이면 출연진 가져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함수들 보면 예, 링크 텍스트 얻어오는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스팸 나올 때, 스팸이 마지막 위치를 가지고 이게 아까 했지만 장르나 뭐 감독이나 출연진이 여러 명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범위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위치에 있는 태그를 제가 이거 슬래시 스팬으로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까지 돌면서 거기 있는 것들 다 합치는 거죠. 합쳐서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그죠? 요 꺽쇠로 꺾인 이걸 괄호로 지금 표현했는데 이걸 괄호로 포함된 문자열은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열만 복사하는 게 지금 이런 함수인 겁니다. 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쭉 복사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요걸 돌리면 이제 그 이름들 이렇게 가져와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구성을 했고요. 왜냐면 그 컴마 찍는 게 여기 없는 건 컴마도 그 문자열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아까 위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 길이를 구할 때 다 이 표현 씁니다. 이게 제 블로그에 보면 이제 문자열 길이 구하는 함수 만들 때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으로 포인터 이동하면서 그 문자를 복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스트 str은 뒤로 계속 이동합니다. 주소가 그죠? 주소가 이동하는데 제가 미리 이 이동할 그 데스트 str의 시작 주소를 따로 이렇게 받아놔요. 받아놓고 이건 이제 시작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얘는 뒤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 최종 이동된 위치랑 이거의 시작 위치를 서로 빼면 그게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문자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자의 길이 구현하는 게 전부 다 같은 공식을 썼어요. 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길이를 이렇게 주소 개념 사용해서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코드 없어요. 사실 이 코드가 그러니까 날씨 그 하던 그 예제랑 그렇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간단하죠. 특수 문자 제거하고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더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 문자를 길이 체크하는 코드만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 이제 이 코드들은 또 보면 끝에 이렇게 플러스 7해서 요 스팸 건너뛰려고 그죠? 안 쓸 거니까 어차피 그런 이제 코드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링크 아까 감독이라든가 장르라든가 출연진 정보는 이걸로 다 분리를 해내고요. 그다음에 copy DC 데이터 from web data 얘는 이제 그 상영 시간하고 그 뒤에 개봉 일자가 있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분리를 안 하고요. 하나를 합쳐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DD로 끝나는 게 마지막 위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 안에 있는 그죠? 요거로 포함된 문자를 가져오는데 요 우리 비트 OI 연산자 문자 있잖아요. 그 문자를 만나면 이 컴마 공백 들어가는 이렇게 얘는 컴마를 안 하고 이걸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빼버리고 이걸로 바꾸려고 이걸 만나면 그걸 쓰지 않고 요걸로 처리되게 그렇게 변경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여기도 똑같죠. 끝에 이제 길이 구하고 반환하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영 시간과 개봉 일자를 분리하도록 했고요. 그럼 이렇게 다 돌고 나면 이제 그 이렇게 하나씩 이제 와물면 도니까 돌면서 이제 영화 정보 영화의 그 구성 정보 하나씩을 다 이렇게 읽어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BTN이라는 요게 나오면 이게 사실 그 영화마다 보시면 이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버튼 정보가 나오면 영화 정보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버튼 정보가 나오면 여기가 끝났다는 뜻이니까 지금까지 구성된 정보를 여기 리스트 박스에다가 추가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고 나면 이제 그 여기 이 메모리에다가 요 메모리에다가 그 영화 정보가 다 구성되었을 테니까 그 구성된 정보를 제가 여기 무비 리스트 영화 목록 들어간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정보들 이걸 구성되니까 하나 끝날 때마다 계속 이걸로 검색해서 다음 항목 찾아가고 다음 항목 찾아가고 그렇게 했고요.
뭐 이게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내려왔는데 영화 제목을 못 찾았다. 다른 정보는 다 있는데 영화 제목이 없었다. 근데 그 항목은 이미 리스트박스에 추가는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더라도 이 포인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봤더니 타이틀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이걸로 검색해서 해당 타이틀만 검색해서 그 무비 데이터의 타이틀 위치에다가 추가해주는 요 코드만 이렇게 잘 넣어두면 이제 영화 한 편에 대한 정보를 다 구성해서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는 이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 영화 한 편씩 한 편씩 읽어들어서 다 읽고 나면 결국 영화 목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네이버 상영작, 상영 예정작 그 페이지에서 추가되어 있는 그 상영 예정작 그 영화들을 한 번에 다 가져와서 자기 리스트 박스에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예제고요. 나중에 이걸 파일로 저장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쓰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해보고 싶으면 이제 그런 걸로 더 하시고 검색도 하고 뭐 이렇게 더 다른 데이터로 변환도 하고 이런 거 더 해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예제를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웹 데이터에 관련된 그 분석을 하면 재밌는 예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씨도 하고 영화를 이렇게 보여드린 게 하나는 단일 데이터, 이건 목록 데이터 이렇게 구성하는 법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 예제로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가지를 많이 실습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또 재미있는 페이지를 직접 찾으셔서 직접 가공해서 예, 다양한 정보를 예,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강좌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